문재인 정부, 서민의 정부라고 자처를 했죠. 예,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서민의 정부가 맞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이거예요. 2021년도 5분위 배율을 보면 5.23배입니다. 이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해서요. 소득 상위 80% 이상 100%의 어떤 배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에 대비해서 5.23배를 많이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5.23배를. 이게 비율이 점점 커져요. 점점.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사실 빈부격차 해소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4.83배였거든요. 4.83배.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4.76배예요. 조금 줄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4.88배로 늘었고요. 2021년에는 5.23배로 늘었습니다. 5.23배로.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소득 하위 20%는요. 소득이 줄고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를 해도 진짜 잘못했구나. 경제 전반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올라갑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이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그만큼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게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소득 하위 20%는 185만 원을 벌었습니다. 소득 상위 50%는 892만 원을 벌었어요. 4배하고도 8.3배가 더 있습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2021년에는요, 오히려 소득 하위 20%는 줄어들었습니다. 181만 원으로. 반면에 소득 상위 20%는 94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이 줄고 잘 사는 사람은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5.23배로 늘은 겁니다. 5.23배로.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퍼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재정 중독으로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요. 빈부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생겨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여러분. 자산도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소득 하위 20% 자산은요. 2018년에 70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소득 상위 20%의 자산은 8억 8,138만 원이에요. 무려 125배의 격차였습니다. 125배의 격차. 그런데 2019년에는 142배의 격차로 늘었고요. 2020년에는 164배의 격차로 늘었습니다. 결국 2021년에는 251배의 격차로 늘고 말았습니다. 자산은 490만 원으로 줄었는데 상위 20%는 12억 2,767만 원까지 늘었어요. 이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늘고요. 집이 없는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느냐, 이것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돈 퍼주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5년 내내 퍼주기를 했는데 퍼주기의 결과는요, 빈부격차만 늘렸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생기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자산 격차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빈부격차는 지금 해소는 커녕이요, 결국 말입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늘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문재인 정부는요, 어떻게 하든 좌파 정부를 더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거나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 서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바꿔주는 방향, 이런 것은 전혀 젬병이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부채 보세요. 부채 증가하는 속도는요, 지금 계속 올라가요.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죠. 2018년에 505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요 521만 원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부채가 소득 상위 20%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수도 소득 대비 부채 자체가 보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 보면요, 월 소득 자체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월 소득이네요. 505만 원. 505만 원의 월 소득이, 부채는 7,249만 원에서 1억 164만 원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소득은 지지부진합니다. 505만 원이 521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부채는 1억 164만 원까지 늘었으니까 소득 대비 부채 배수를 보면 20배예요. 20배. 결국 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채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요. 소득이 늘어나야지 부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원리금이나 이자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 원금과 이자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그냥 돈 퍼주기만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를 잡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난 척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게 서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소득이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돈을 쓸 때 물가가 좀 싸면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업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최종 제품의 가격을 그만큼 덜 올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경제정책의 요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